당초 한국은 깊숙이 숨겨진 북한의 핵시설 및 지하벙커를 무력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수입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도입 단가가 너무 비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2차 사업을 국산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처음 한국의 타우러스가 실전 배치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독일에서 처음 직수입한 260발로는 북한의 수천 개에 달하는 지하벙커를 박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이 일시에 북한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발 이상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나머지 수량을 국산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타우러스의 가격은 미화 100만 달러로 하나 11억 원 정도이지만 국내 전투기에 부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20억 원에 달합니다.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독자적인 지능형 다목적 신간이 장착되어 있어 층계산 및 빈공간 탐지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때문에 표적 구조물 내에 미리 선정된 층에서 관통자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과 국지도발 강도가 세지면서 우리 공군이 야심차게 도입한 최신의 유도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으로 명명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사업은 탐색 및 체계 개발에 3천억 원, 양산에 5천억 원 등 총 8,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31년까지 총 200여 발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한국은 2018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1년까지 탐색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덱스 2019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타우러스가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초유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029년 배치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한국형 타우러스는 신형 공대지 미사일로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기존의 타우러스보다 약간 작고 짧을 뿐 정밀도와 스텔스 능력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그 크기를 콤팩트하게 만들어 향후 120대의 KF-21 보람에 60대의 FA-50에도 탑재될 수 있겠는데요. 과거 한국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할 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내에서 한국형 타우러스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한데요.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 MBDA사와 스웨덴 사부의 합작으로 개발됐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전투기 체계 통합 노하우가 풍부한 두 기업이 힘을 합쳤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7, 8년이 걸린 것에 반해 한국은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한국은 기간 내 개발을 마칠 수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미사일을 천령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 2021년 9월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종합시험장에서 천령 공대지 유도탄의 항공기 분리시험이 성공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정반대로 국산무기 개발을 반대한 반대론자들은 한국은 경험이 없으니 무조건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천령은 원제 작사들이 만든 타우러스보다 더 뛰어난 원형 공산 오차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 미국이 개발한 팔레트 폭탄을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즘의 가장 큰 목표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관통력의 달성이었습니다. 당초 미군의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가격 절감을 위한 조치들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도중에 엔진과 유도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하게도 개발 기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되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전력 공백을 놔둘 수 없었던 미군군은 신뢰성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2003년에 시행됐던 발사시험에서 무려 4번이나 실패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펜타곤에서는 2007년에 6,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2008년분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공군과 미해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하푼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즘 개발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군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제즘을 애타게 기다리던 미해군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제즘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생겼는데요.
미 해군이 차세대 미사일인 제즘을 포기한 이유는 에이젠-84의 슬램의 재고라는 대안이 남아있어 제즘 인수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처음 미국이 제즘을 개발할 당시 이 미사일을 구입하려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타우루스라는 세계 최정상급의 미사일이 있었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반면 미국이 개발하는 제즘은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 만드는 무기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행히도 제즘 개발이 지연되면서 한국의 차기 순항 미사일 도입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미국의 신형 미사일 사업이 지연돼 다른 대안을 마련했지만 동일하게 사업에 참여한 일본은 미국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성능은 성능대로 떨어지고 가격은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비싸진 터무니없는 제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군부에서 한동안 한국을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제즘은 처음 미국이 갑상 공대지 함대지 미사일로 계획해 개발을 추진했지만 자국의 해군마저 도입을 포기할 정도로 제즘의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정말 애매한 미사일이 됐습니다. 2017년 제즘 한 개의 가격은 미화 1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은 제즘을 2,400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주량에 힘입어 생산 가격을 미화 85만 달러로 낮추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인데요. 반면 타우러스는 충분히 입증된 신뢰성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꾸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우러스의 생산 및 주문 수량은 총 1000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공군에 납품된 타우러스의 발당 가격이 67만 5천 유로로 하나 9억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삼은 제즘의 개발 의도는 이미 철저히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제즘은 126만 달러로 점차 오르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은 이 미사일이 비싸거나 말거나 2021년부터 제즈미아를 연간 500발 이상씩 찍어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최대 10,000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누구도 두려워할 만한 최신의 B2 폭격기가 있는데 팔레트 폭탄을 개발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미국이라도 B2 전략 폭격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에 사용된 제즈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C130의 체중형인 C130J30을 기준으로 1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7톤의 막강한 수송량을 자랑하는 C17의 경우에는 다수의 팔레트를 탑재해 적어도 50발 이상을 일시에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팔레트 폭탄을 탑재한 수송기 10대만 든다면 웬만한 국가의 핵심 시설을 모두 박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팔레트 폭탄을 개발하는 상황을 매우 경계하는 것인데요.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한국의 대형 수송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자신들의 목줄을 노리는 수백 발의 스텔스 미사일 전용이 중국의 코어까지 바로 날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여기서 더 충격을 먹은 이유가 중국은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북아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벅찰 것이 분명한데 미국도 같은 무기 체계로 타격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A2AD 체계로는 탐지도 안 되는 초장거리에서 일시에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형 팔레트 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는 미국으로서는 관련 기술을 이미 모두 확보한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든다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6,500발의 제즈미아를 보유할 예정이지만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할 경우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러와 싸운다면 미국은 제즘,
제즈미알 LRASM 보유량인 6,500발을 다 쏘는데 8.5일이 걸릴 것이며 이 정도로는 중국을 제압하기도 벅차다는 미국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소 1만 발 이상의 미사일이 확보되어야 단기간에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그래야 절대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1만 발 이상의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돈 많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접한 미국의 동맹들에게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한국형 대형 수송기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팔레트 폭탄을 만든다고 한다면 미국이 두 발 벗고 나설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중국에 맞서 무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수송기를 독자 개발하거나 혹은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수의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수송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이의 발표에 따르면 25톤 수송기를 기준으로 개발 검토에 5년, 계약 후 체계 개발에 7년, 합쳐서 총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면 현재 한국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구형 C-130 수송기의 예상 도태 시기인 2035년보다 약간 빨라 한국형 수송기의 전력화가 가능한데요. 또 이어서 5년 뒤인 2040년에는 CN-235 수송기도 도태될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시작한다면 한국은 수송형과 무정형 수송기를 국내 수요만으로도 적어도 100대 이상의 수송기 전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업들이 가능해진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비약적으로 증강되고 나아가 우리 항공기술 역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